네, 효성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5단원에서 네 번째 기관계인 배설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배설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배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흔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화장실 가는 거, 이걸 여러분들 배설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물론 요즘에 손 씻으러도 많이 가지만 보통 화장실 간다라고 하면은 대변 혹은 소변을 해결하러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대변과 소변 중에 우리 과학적으로 말하는 배설은 한 개, 대변과 소변 중에 한 개는 배설이 맞고 한 개는 배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 배설이 어떤 쪽일 것 같나요? 대변 혹은 소변 중에요. 네. 선생님이 미리 정답을 말하자면 정답은 소변은 배설이 맞고요. 대변은 배설이 아닙니다. 자, 왜 대변이 배설이 아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배설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세포 호흡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복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호흡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나요? 어떤 것을 분해해서 어떤 것을 얻는 과정이 호흡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바로 영양소를 이용해서 이 영양소를 분해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세포 호흡의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떤 기체가 필요했냐면요. 영양소를 우리 분해시킬 때 그렇죠. 바로 산소라는 기체가 필요해서 호흡에서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우리 흡수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기체를 또 내뱉었냐면은 우리 이산화탄소, 물 이런 애들을 또 내뱉었는데 자, 우리 이 호흡 반응식에서 우리 지금 이번에 배설의 단원에서는요.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우리가 노폐물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나면요. 자, 우리 이제 영양소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3대 영양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총 3가지 3대 영양소가 있었는데요. 뭐뭐뭐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탄지단의 이 3가지 3대 영양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각각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였는데요. 자, 우리 얘네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이들은 자, 어떠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C, 탄소, 그리고 H, 수소, O, 산소 이런 원소들이 결합해서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을 이룹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 우리 여기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이 CHO 외에 무엇이 또 추가가 되냐면 바로 N이라는 질소가 우리 분자식에 추가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CHO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단백질은 CHO와 N 단백질에는 질소가 추가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우리 산소 O2 기체와 반응을 해서 우리 에너지를 만들고 또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이번 단어는 우리 이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 단원이었기 때문에 이 노폐물의 종류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일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요. CHO 얘네들의 조합 그리고 산소와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에는 일단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었고요. 따라서 첫 번째 노폐물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우리 호흡 반응식에서 예전에 배웠죠. 두 번째 노폐물은 물이라는 노폐물도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에너지 플러스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까지는 우리 식물 단원에서도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특별히 단백질을 먹으면요. 요 N이라는 질소 원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분자식에는 우리 이 단백질을 먹었을 때 노폐물은 특별히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암모니아, NH3라는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배설이라는 아이는요. 선생님이 아까 대변과 소변 중에 소변만 배설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배설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냐. 이 세포 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을 세포의 생명활동인 세포 호흡 결과 만들어진 이 노폐물 3가지를
몸 밖으로 빼내는 과정만 배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까 말했던 소변은요, 우리 물을 배출하는 과정이겠죠. 따라서 우리 소변을 보는 과정은 배설의 과정에 들어오지만 우리 대변 그 과정은 우리 이 배설의 과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세포 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라는 세 가지 종류의 노폐물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몸 밖으로 버리는지 그 배설의 과정을 배울 거고요. 우리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은 이미 배웠습니다.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호흡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 땀으로도 내보내고요. 그리고 우리 숨 쉴 때 우리 수증기로도 호흡을 통해서도 기체의 형태로 일부 배출을 하고요. 나머지는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암모니아 역시 어떻게 배출하는지는 우리 학습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9쪽을 펴주시고요. 학습지 9쪽의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움 목표는 이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아는 거고요. 자, 우리 배설이란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세포의 생명활동 결과, 구체적으로는 세포호흡 결과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 노폐물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물, 두 번째로는 이산화탄소, 세 번째로는 우리 단백질의 경우는 CHO 외에도 단백질은 특별히 N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N 그리고 H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암모니아가 이렇게 노폐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가 우리 세포 호흡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이에요. 자, 우리 물 같은 경우는 일부 몸속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용하고 남은 물은 오줌으로 내보내거나 숨을 쉴 때 수증기 상태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일부는 또 땀으로도 내보내기도 하죠. 자, 우리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후 하고 숨을 내쉴 때 폐로 운반되어서 숨을 내쉴 때 호흡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암모니아라는 애는요, 어떻게 우리 몸에서 밖으로 배출이 되냐면요, 암모니아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 코를 찌른다는 그 냄새잖아요. 굉장히 독성이 강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 채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이라서 암모니아는 독성이 약한 요소라는 아이로 바꿔줍니다. 어디서 바꿔주냐면 바로 간에서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 간은 해독 능력이 있다고 하죠. 독성이 약한 것으로 해독시켜가지고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이제 콩팥에서 물과 함께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노폐물을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가 어떻게 배출되는지를 배웠는데요.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펴볼게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설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배설이란 우리 세포호흡 결과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배설이라고 했는데 우리 단백질의 경우에는 우리 산소와 함께 만나가지고 이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세 가지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1번 이산화탄소, 2번 물, 3번 암모니아가 만들어졌어요. 1번과 2번은 우리 탄수화물과 지방도 이산화탄소랑 물은 공통으로 만들어지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CHO 외에 또 N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N과 H가 만난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단백질의 경우만 추가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 암모니아는 굉장히 독성이 강하다고 했죠. 우리 간에서 해독 능력이 있는 간에서 암모니아를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콩팥으로 보내서요. 우리 콩팥을 통해서 오줌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줌으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이렇게 노폐물을 배출하고요. 자, 우리 몸에서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설기관 하면은 콩팥과 오줌관, 방관, 요도 이 부분을 우리가 배설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콩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신장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들. 좌우에 한 개씩 있습니다. 이 콩팥은요, 우리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콩팥은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 콩팥, 좌우에 한 개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걸러진 혈액은요, 다시 몸속으로 보내주고, 네, 노폐물들이 걸러진 용액인 오줌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가냐면요, 오줌은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저장이 됩니다. 방광으로 이동해서 임시 저장이 됐다가 요도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내보내지는데요. 네,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자, 우리 몸에서 콩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콩팥. 그리고 콩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네, 오줌관이죠. 자, 이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오줌관이 내려와서 이 방광으로 지금 가서 방광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방광에서 저장되었던 오줌이 네,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콩팥은 좌우에 1개, 2개씩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오줌이 이동해서 방광에서는 오줌이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요도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둘 게 우리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이 있는데요. 자, 우리 혈액이 이렇게 옵니다. 우리 심장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렇게 색깔을 빨간 색깔로 볼게요. 지금 빨간 색깔 있는 부분에 이렇게 빨간 색깔 혈관 있죠. 여기는 심장에서 내려와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고 얘는 심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얘는 콩팥 동맥이 됩니다. 그리고 콩팥에서 한번 걸러져서 오줌이 걸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은요. 심장으로 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은요. 다시 적어볼게요. 네,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혈관은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바로 콩팥 정맥이라고 불러줍니다. 확대를 해서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빨간 색깔 혈관과 파란 색깔 혈관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요. 파란 색깔 혈관은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콩팥 정맥. 그리고 빨간 색깔 부분은 심장 쪽에서 내려오고 있죠.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콩팥 동맥이 되겠습니다.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을 여러분들 잘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콩팥 하나에는요, 약 100만 개에서 150만 개 사이에 네프론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프론은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건데, 자, 여기 네프론이 확대된 그림이 옆에 있습니다. 자, 우리 네프론을 자세하게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 학습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방금 전에 콩팥 동맥은 심장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게 콩팥 동맥, 네,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콩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게 콩팥 정맥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콩팥이라는 것은 신장, 다른 말로 신장이라고도 부르고요. 등 쪽에 있어요. 허리 부분에 척추 양옆에 한 쌍, 총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콩팥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 콩팥 정맥은 콩팥에서 나온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었죠. 선생님이 심장에서 나오면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본 단위인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배울 콩팥은 약 한쪽당 약 100개에서 150만 개 정도의 네프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프론은 요 밑에서 자세하게 배울게요. 자, 그리고 이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면요. 네, 피가 걸러져서 오줌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오줌이 바로 이렇게 오줌관을 따라서 이렇게 방광으로 이동합니다. 오줌관이란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방광까지 내보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광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오줌을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 방광이 되겠습니다. 자, 요도는 무엇이냐? 방광에서 모아진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관이 요도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콩팥 한쪽당 한 100만 개에서 150만 개가 있다는 이 네프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배워볼게요. 네프론은요, 이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네.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네프론은 한쪽당 약 100만 개에서 150만 개가 있다고 했죠. 콩팥 1개당. 얘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구체는요. 바로 우리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이 사구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먼주머니는 이 사구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이 보먼주머니가 되겠고요. 자, 보먼주머니로 이렇게 우리 그래서 여과된 오줌이 이렇게 이어지는 가는 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는 관을, 오줌이 지나가는 통로인 가는 관을 우리가 세뇨관이라고 불러줍니다. 네, 가늘고 오줌이 지나가는 관에서 세뇨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다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선생님이 폐는 무수히 많은 폐포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콩팥도요. 무수히 많은 네프론이라는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네프론은 세 가지가 합쳐진 개념이 네프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구체, 그리고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네프론 하나하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자면은, 자, 아직 오줌이 걸러지지 않은 혈액이 이렇게 심장에서 이렇게 와서 콩팥 동맥을 따라서 더러운 피가, 아직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은 더러운 피가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콩팥으로 입장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콩팥 동맥에서 이어진 혈관을 따라서 쭉 가면은 이 네프론 하나는요, 선생님이 아까 그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사구체와 보먼주머니와 세뇨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콩팥 동맥에서 들어온 혈액이, 사구체라는 것은 그냥 모세혈관이 꼬여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모세혈관은요, 굉장히 그 굵기가 얇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얇은 혈관이 꼬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갈 때 혈액이 굉장히 가뜩이나 좁은데 꼬여 있어서 막 혈액이 지나가는데 굉장히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혈액 속에 일부 노폐물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적혈구 같은 알갱이는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노폐물 같은 애들은 이렇게 물과 함께 높은 혈압을 견디지 못해서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 빠져나오는 이 노폐물과 물을 받아주는 곳이 바로 보먼주머니가 됩니다. 보먼주머니가 쏙 하고 노폐물을 받아줘요. 그러면 이제 노폐물이 걸러지겠죠. 이거 오줌이 걸러지는 과정인데요. 이 걸러진 노폐물 오줌을 우리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세뇨관이에요. 그럼 이 세뇨관을 따라서 이렇게 오줌이 모아져서 세뇨관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어디로 가냐? 여기서 보면은 세뇨관들에서 모아진 오줌은 오줌관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 콩팥에서 보면요. 자, 선생님 다시 펜을 보고 써보면은, 자, 콩팥에서 깨끗하게 걸러진 피는 콩팥 정맥을 통해서 다시 우리 심장으로 돌아갈 거고요. 콩팥에서 걸러진 오줌들은 이렇게 세뇨관을 통해서 오줌관을 통해서 내려와서 오줌관, 방광,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콩팥에서 걸러지지 않는 혈액은, 깨끗한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고, 콩팥에서 걸러진 오줌, 노폐물들은 오줌관, 방광,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걸러주는 기관, 오줌을 만들어내는 이 콩팥이 한 양쪽 합쳐서 250만 개 정도의 네프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프론에서 오줌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콩팥 동맥에서 들어온 혈액이 혈압이 높은 사구체를 지나면서 노폐물이 걸러져서 보먼주머니에 쏙 하고 받아지고, 그 받아진 오줌이 이렇게 세뇨관을 통해서 흘러가서 세뇨관들이 모여서 다시 오줌관에서 모였다가 방광으로 가서 요도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배설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 있죠? 교과서 182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라고, 각각 그림에서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알겠죠?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를 순서로 오줌이 지나간다 라는 것들을 알아주시고, 콩팥은 100만 개 이상이, 한쪽당 100만 개 이상의 네프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네프론은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오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오늘 수업을 시작할 때 오줌,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우리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물과 암모니아가 이렇게 오줌으로 내보내지는 거니까 배설이 맞는데, 대변은 우리 배설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배설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배출은 소화되지 않은 물질을 대변으로 내보내는 것이야. 네, 여러분. 그래서 대변은 배설이 아니라 배출이라고 따로 불러줍니다. 배설은 혈액 속 노폐물을 콩팥에서 걸러내어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소변은 배설이 되고요. 배출은 그냥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그 음식물, 나머지 찌꺼기들을 그냥 그대로 대변으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콩팥에서 어떤 그 피를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음식물을 소화되지 않은 나머지 찌꺼기가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배설과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 네프론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